네, 화장품 재정정론 12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 네. 우리가 바로 1교시에는 우리가 용기 절약형 리필 제품류들, 화장품을 친환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환경을 고려할 그런 그 키워드로 3R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reduce. 포장을 줄이든 또는 아니면 그 내용물들의 양을 농축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를 갖다가 용기의 양을 갖다 줄인다라든가 이러한 감량이라는 의미에서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reduce를 갖다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reuse라고 얘기를 했죠. 재사용. 즉 화장품의 내용물은 우리가 늘 사용을 하지만 용기까지 사용을 하는 게 아니니까는요. 그렇죠? 용기는 지속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용기를 갖다 절약하는 측면의 리필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여기 주방 세제라든가 세탁 세제와 같은 이런 이제 세제류에서 널리 썼었던 그런 이제 리필 제품들이 최근에는 화장품에도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1교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제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SK2에서 나온 스킨 시그너처 크리밍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의 리필 제품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마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 스킨류라든가 혹은 이 로션류 같은 경우를 갖다 이렇게 리필 제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테고 또 덜어는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러한 제품이 있는가 하면 에스카다에서 나온 저 파운데이션, 저것도 바로 내용물만, 안에 있는 내용물만 케이스 안에다가 바꿔서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뷰티 피플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에 쿠션형 파운데이션을 갖다가 내용물을 갖다 바꿔서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리필형 제품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는 또 어떠한 것들하고 연관이 되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본다면은 화장품은 사실 우리가 쓰는 이제 화장품은요 크게 보면은 유형으로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은 사용하면서 즉시 씻어내는 유형.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씻어내는 제품, 즉 rinse off 형 제품. 또 하나의 유형은 이제 바른 채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leave on 형 제품들, 즉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 것이죠. 그래서 씻어내는 제품류에 들어가는 rinse off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뭐 샴푸라든가 또 진짜 그야말로 린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바디용 샴푸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바디 세정용 제품들.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 고형 비누도 이제 화장품에 편입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 고형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린스 오프형 제품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씻어내는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그 밖에 이제 것들 결국은 다 씻어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굉장히 꽤 그 피부에 도포를 한 상태로 지속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이제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리브온 제품이 일반 화장품들이죠. 대부분 이제 기초 화장품인 로션이 되든 스킨이 되든 크림이 되든 그죠? 다 바른 채로 그대로 놔두잖아요. 바르고서 바로 물로 씻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예,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대로 바르고서는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예.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럴 경우에만 이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리브온 제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히 이러한 제품의 유형 중에서 린스 오프 제품들, 즉 씻어내는 유형의 제품들, 이거는 사용 후에 바로 환경 중으로 우리 자연계에 배출이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폐수의 형태, 물론 뭐 이제 폐수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수라는 표현보다는 생활하수라는 표현을 갖다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생활하수의 형태로 환경 중에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수질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가장 이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게 사실은 가정하수예요. 우리가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가 이 수질을 갖다 가장 많이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 활동을 하면서 공장으로부터 배출이 되는 그러한 이제 산업용 폐수보다는요,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그러한 이제 가정하수가 훨씬 부하율, 즉 오염에 기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이 이제 축산 폐수들, 농업용으로 배출이 되는 것들이죠. 축산 폐수 또는 이제 뭐 축산 폐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업용 이제 폐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를 해서 그것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다라든가 또는 비료를 갖다가 많이 줘서 그런 것들이 빗물에 이제 흘러내려간다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산업 폐수들 이런 전부가 우리 수질을 갖다 오염시키는 그런 이제 요소들인 거죠. 그 중에서 가정하수의 이제 상당 부분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사람에게 직접 쓰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린스오프의 제품인 경우고요. 사람에게 쓰진 않지만 화장품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세탁 세제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세제류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이게 이제 가정 하수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우리 화장품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생생물들, 예,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반드시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갖다 우리가 이제 꼭 고려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생분해도예요. 과연 수질, 즉 하천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데 하수의 형태로 배출이 됐을 때 잘 분해가 될 수 있느냐? 생분해도를 갖다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화학품 테스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합성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KS 기준이 있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는 지스라고 하는 그런 생분해도 시험을 갖다 이제 또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세제류 같은 경우에는 예. 화장품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샴푸라든가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또 이제 바디 샴푸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정용 제품들이 생태 독성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생태 독성 시험, 특히 생태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류 독성 시험들. 우리가 이게 수질 오염물질로 배출이 되면은 수상 생태계에서 이제 서식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류들, 여기에 이제 독성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끔 그런 이제 방영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갖다 이제 봤을 텐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계면활성제 어디에 많이 써요? 우리 화장품에 많이 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세제에도 많이 쓰잖아요. 계면활성제에 이 붕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잉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류 독성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류뿐만이 아니라 조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조류는 이제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녹조라든가 또는 홍조류, 뭐 갈조류 이런 이제 조류죠. 또 그리고 이제 미생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클로렐라라든가 이런 조류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 조류 독성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벼룩 같은 그런 이제 플랑크톤보다는 조금 위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물벼룩의 유형 저해 시험. 물벼룩이 비실비실되지 않고 제대로 물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가 또 농축성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이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리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어리독성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피부 독성이라든가 피부 자극 또는 피부 감작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예요. 알러지, 트러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한자로 쓰면 감작이라고 한답니다. 예. 그 작용을 얼마나 느끼는지 이런 의미로요.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AS 저거는 뭐냐면은 계면활성제인데 선형 계면활성제예요. 선형 계면활성제. 예. 그 linear alkyl benzene sulfonat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급성 독성으로는 경구 즉 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사람이 마셔가지고 테스트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뭐를 테스트하냐면은 마우스를 갖다 이제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AES 같은 경우는 이제 렛 G를 가지고 G도 똑같은 G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우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몰못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예. 또 이렇게 성인 G 우리가 보통 일반 G 이제 서식하는 G라고 하는 렛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급성 독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마우스나 렛을 통해서 G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LD50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밑에 그 표현을 제가 이제 안 했는데 lethal dose 그래요. dose는 뭐냐면은 양이에요, 양. lethal은 뭐냐면은 치사.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죽느냐라는 거예요. 치사량에서 LD라고 하는 것은. 밑에 50이 쬐끄맣게 붙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표본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은 그 표본이 중에서 50%가 죽게 되는 양, 치사량이 얼마냐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씁니다. 그 시험 대상 생물군의 킬로그램, 중량당 몇 g이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lethal dose가 50이다. 치사량이 50인데 어느 정도일 때, 즉 킬로그램당 3,400mg 정도가 되면은 반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라스의 라스. 이렇게 선형 구조를 갖다 가진 알킬벤젠 솔포네이트. 요거 마찬가지 계면활성제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요게 이제 세제에도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세제에 가능하면 이제 안 넣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이제 급성 독성으로 즉 마우스의 경우에는 마우스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라고 할까요? 이제 1kg짜리라고 합시다. 뭐 그런 거는 없지만 1kg짜리 마우스의 경우에는 3,400mg을 갖다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표본의 반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S, 저것도 마찬가지 계면활성제 일종인데요. 예.
알킬벤전 설포네트예요. 저 맨 앞에 있는 거는 선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형인데요. 요 경우는 경고 독성이 LD50이 900mg per kg이에요. 킬로그램당 900mg. 그럼 또 얘는 뭐예요? 훨씬 더 독하다는 거죠. 900mg 이상이 되면은 LD50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시험 동물의 50%가 죽는다는 거예요. 쟤는 3,400이었었는데 LAS는 즉 농도가 저 정도 많이 먹어야 이제 반이 죽는데 얘는 얼마예요? 900mg 이상만 넘으면은 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더 세다는 거지. 그렇죠? 더 독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AES라고 하는 계면활성제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L-50이 1000에서 2138mg per kg예요.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요 AS보다는 세고, 그쵸? 저 LAS보다는 좀 약한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수치로 봤을 때, 그쵸? LD50이 1000에서 2138. LD50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LC50도 있습니다. LC. 그건 lethal dose, 양이었었는데, 죽음에 이르는 양, 치사할 양이었었는데요. LC50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농도. 특히, 농도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쓰냐면은, 이렇게, 우리 육상동물에서 쓰지 않고 어류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어류의 경우에는 수질 농도가 얼마 정도일 때 얘네들이 죽느냐를 갖다 이제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이제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피부 자극 같은 경우는 고농도에서 이제 자극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느낄 수 있느냐. 몰못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1%에서는 무자극이고 10% 이상에서 몰못이 반응을 보이더라. 저 LAS의 경우에는. AS의 경우에는 고농도에서 자극을 갖다 보통 느끼게 되는데 토끼 같은 경우 6시간 이제 폐쇄 부착을 시키면은 즉 완전히 이렇게 밀착을 시켜 놓으면은 최저 자극 농도가 1%, 최고 무자극 농도가 0.1%.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적은 농도에서도 금방 느낀다는 거, 자극을. 그쵸? 근데 LAS의 경우는 얘보다는 좀 농도가 높은 데서 느낀다는 거죠. 그런 걸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안전성, 트러블이라든가 자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지. 또 AES 경우에는 고농도에서 자극, 이오 부가몰수 증가에 따라서 약한 자극성을 보이고 AS보다는 조금 저자극이라는 거죠. 그쵸? 아까 급성 독성에서도 그랬듯이 피부 자극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토끼 1회 부착인 경우에 최저 자극이 1%, 그 다음에 최고 무자극 농도가 0.1%. 예. 그런데 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하더라. 피부 감작성, 아까 트러블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 감작성은 다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눈에 그 이제 미치는 자극들, 수질에 오염이 됐을 때 눈에 미치는 자극들이 눈 자극성이 증가하지만 세안에 의해서 회복이 되더라. 토끼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상 지속하는 염증 반응치가 0.1%.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저하가 되지만은 세척을 하게 되면 회복이 되는데 토끼 같은 경우 무자극 농도가 0.01%. 쟤보다 얘가 뭐예요? 훨씬 독하다는 얘기죠. 그쵸? 요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거라. 그 다음에 만성 독성이에요. 입으로 이제 섭취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마찬가지. 이거 하나씩 다 읽으려니까,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또 요거는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보면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다 끝까지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은 하지 않겠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안전성이 있는가 하면, 또, 마찬가지 AE에 대한 거 똑같습니다. 급성 독성, 피부 자극성, 피부 감작성, 눈 자극성, 만성 독성. 이 밑에도 사실은 더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그건 제가 삭제를 했어요. 또 이 그래프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 표에. 그래서 삭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요번 학기가 끝날 무렵쯤 되면 혹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파일을 올려놓을 거예요. 파일 자체를, 한글 파일.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그랬었던 내용들은 제가 아예, 책처럼 아예 파일을 갖다가 묶어놨어요. 그게, 전부 이제 따로 되어 있는 별책 없이 2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제가 다 친 거예요. 예. 200여 페이지가 넘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생활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저 A2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 저 경우에는 뭐예요? LD50이 1000에서 2600.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두 번째 거보다는 약하잖아요. 세 번째 거보다는 조금 높은 듯하고. 예. 그쵸? 값이 크다는 게 뭐예요? 값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약하다는 거. 이, 뭐라 그럴까? 자극이 약하다는 거. 비누 보세요, 비누. LD50. 즉, 반 정도가 죽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이. 킬로그램당 10g 정도는 먹어야 돼요. 1000mg이니까 10g 아니에요. 그쵸? 예, 킬로그램당 10g 정도를 섭취를 해야 시험동물의 한 반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쵸? 그 정도로 독성이 별로 없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AO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거랑 이제 비슷하죠. 그쵸? A2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피부 자극성에 대한 수치들, 또 피부 감작성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A, 비누, 그 다음에 AO. 요 A, AO는 이제 약자로 써놓은 건데요. 예. 요거는 제가 밑에 기록할 데가 이제 없어가지고 그래서 써놓지 않았는데, 예.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 이제 써놓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구글 이제 클래스룸에 자료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요거 말고도 더 밑에 항목이 더 있습니다. 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피부 자극성뿐만 아니라 피부 감작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또 눈 자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 독성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타냈고요. 대략 요번 시간, 예, 2교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요. 바로 이 화장품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씻어내는 제품류들, 그렇죠? 샴푸라든가 또는 바디 샴푸류들 또는 비누, 뭐 이런 린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계면활성제잖아요. 그쵸? 계면활성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계면활성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독성에 대해서 또 뭐 독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입으로 먹었을 때의 독성 또는 피부에 도포를 했을 때의 독성, 특히 이것이 이제 수질 오염이 되었을 때, 수질의 이제 수상 생태계에 배출이 됐을 때, 가정 하수라든가 이런 형태로, 그럴 때는 어류에 대해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독성들,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어류 독성은 제가 거기까지는 나타내질 않았어요. 근데 어류 독성의 경우에도 수치로 나타나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LD50이 아니라 요거는 섭취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섭취를 했을 때 독성을 갖다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치사량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어류의 경우에는 치사량이 아니라 치사 농도, 수질 중에서 수질의 저러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어느 정도일 때 바로 이렇게 수상생태계에 서식하게 되는 어류들. 특히 어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실험 동물이라 그럴까?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송사리로 하게 됩니다. 송사리. 또는 뭐 다른 표현으로는 피라미.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어보죠. 송사리, 피라미.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죠. 송사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웬만한 하천에는 그냥 아주 쬐끄만 이제 그런 이제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식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워낙 수질들이 많이 오염이 되고 그래가지고 송사리를 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송사리보다는 조금 생명력이 더 있는 피라미 같은 경우가 이제 보이죠. 근데 이제 수질의 오염 척도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1급수에 사는 그 어류가 뭐냐, 2급수에 사는 어류가 뭐냐, 뭐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1급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이 예를 들 때 이제 뭐예요? 열목어, 금강모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또 버들치 이런 것들은 이제 1급수에 주로 이제 사는 그런 것들이고요. 2급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일반 붕어, 또 이잉어 이런 것들은 2급수에서도 충분히 사는 거예요. 물론 1급수에서 당연히 살지만 2급수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쉔이라고 하는 물고기조차도 1급수, 2급수까지도 살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금강모치니 또 버들치, 또 열목어 이런 것들은 1급수에만 삽니다.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끗한 모래에서만 이제 이제 사는 소위 이제 수마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옛날식 표현으로는 뭐냐면 이제 모래무치예요, 모래무치. 모래에서 깨끗한 모래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금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일부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어쨌든 화장품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제 부분에서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교시는 이 정도로 해서 우선 마치도록 하고 다시 3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